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일만 또 지나면 금방 일주일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일단 크립토 마켓이 반등을 할랑말랑하면서 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테라에 관한 자료들을 찾던 중에 2년 전 나온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 위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했으나 후에 교과서에 나올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예, 최근 회생하겠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내겠다라고 하지만 한 번 신뢰를 잃은 것을 회복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 테라폼 랩스의 사내 법률팀 주요 인력이 대거 퇴사했다고 하는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랩스의 사내 법률팀 주요 인력 퇴사하였다. 법적 업무 외부 변호사가 처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테라 붕괴 사태 이후 테라폼 랩스의 사내 법률팀의 주요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링크드인 정보에 따르면 최근 테라폼 랩스의 법률 고문 마크 골디치, 기업 고문 로렌스 플로리오, 소송 및 규제 고문 노아 엑슬러가 테라폼 랩스를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현재 테라폼 랩스의 법적 업무는 외부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테라폼 랩스 측은 최근 몇 명이 퇴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참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이 퇴사한 변호사도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또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제2의 UST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제2의 UST 사태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조사국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테라 USD 붕괴에서 살펴보아야 할 요인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USD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내는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 산업과 달리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며 규제 프레임워크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국가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옳다구나 싶어서 규제에 대한 속도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러한 규제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태는 비단 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회 및 정부 부처에서도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루나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경우에 해당 암호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에서 퇴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 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업자 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5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을 하면 코인판 전자 공시 시스템에 이제 공시할 의무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 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 또한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번 루나 사태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운데 이 테라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미 테라는 문제가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1조 5천억 원가량의 금액을 프리마이닝 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연도가 아닌 지난 2020년도에 나온 내용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독 테라 백서엔 없는 1조 5천억 원 프리마이닝,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을 보면 테라 기축통화, 테라 SDR 10억 개 사전 발행, 백서엔 기재 안 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 알고 있었다, 테라 채팅방에 수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인 테라가 메인넷을 가동하면서 생태계 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테라 SDR 코인을 1조 5천억 원 어치 사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테라는 이 사전 발행 물량을 백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테라는 사전 발행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는 입장이며 소각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테라는 2019년 4월 테라의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면서 플랫폼 운영을 맡은 테라폼 랩스 재단 앞으로 10억 개의 SDT 코인을 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SDT라는 것이 이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SDR의 가격이 연동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집단만의 선언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크립토 마켓에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법정 통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을 지급 준비를 위해 보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황금성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 가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테라는 이들과는 달리 초반부터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테라의 유통 수량을 조절하며 테라 가격이 1SDR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테라 유통량 조절은 이제 루나이죠. 테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든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SDT의 가격이 내려가면 테라 이용자는 테라 시스템에 SDT를 보내고 1SDR만큼의 루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SDT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되는 것인데, 반대로 SDT 가격이 1SDR 이상일 때는 이용자는 테라 시스템에 1SDR만큼의 루나를 보내고 SDT를 받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시장의 SDT 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간 SDT의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원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재, 테라는 사실상 재단 소유라는 부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만난 복수의 테라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제 10억 개의 SDT 코인이 재단 앞으로 사전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지점이 테라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인데, 테라의 투자자 A씨는 10억 개의 SDT가 그냥 남아 있다면 사실상 테라 플랫폼은 재단 소유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을 퍼블릭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나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SDT는 테라 생태계의 기축 통화이며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 루나의 스왑이 가능하다. 테라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이라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네트워크의 루나를 스테이킹한 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STT 10억 개가 재단 소유면 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테라 플랫폼에 공급되어 있는 코인 총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스테이크 아이디를 보게 되면 2020년 STT의 총 공급량은 약 9억 2250만 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다르겠죠. 2020년 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사실상 테라 기축통화 전체를 재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인데 A씨는 가지고 있는 루나는 다 처분했다며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라 측은 이러한 시각이 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과도한 우려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좀 뻔뻔한 것 같은데요. 이 권도영 테라 공동대표의 경우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 재단인 루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재단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피머니 같은 포인트들도 해당 기업의 서버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피머니가 회사 이득을 위해 시장에 이걸 팔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제는 해피머니보다 못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부제 테라 사전 발행 숨긴 적이 없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테라가 10억 STT를 사전 발행을 숨긴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멜사리 등 암호화폐 공식 사이트에 직접 관련 내용을 올린 적은 없지만 테라가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공식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테라 재단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팅방 등에서 10회 정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사전 발행 물량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권 대표에 따르면 사전 발행된 STT는 재단이 관리하며 테라 생태계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나 코인 발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전 발행 물량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추후 비슷한 성격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발행 가능성도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테라 사용자들이 테라 스테이션과 테라 파인더를 많이 사용한다. 테라 스테이션 첫 화면에서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며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공유했던 내용이다. 해당 코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론칭 이후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테라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엔젤 투자자로 참여했던 엑셀러레이터 기업 해시드 관계자는 권 공동대표의 말이 맞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넷 가동 전에 해당 사전 발행 물량에 대해 언급을 미리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 관계자는 투자 과정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고 계획에 대한 공유도 받았다. 해시드도 사전 발행 물량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단 10억 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투자금을 입금한 후에 알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라는 일반 투자자들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되는 공식 백서에는 사전 발행 물량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권 공동 대표는 테라 백서는 투자자 참고 자료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학구적인 성향이 짙은 내용이라며 지금까지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대략 어떤 형태이고 테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답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STT가 10억 개 사전 발행되는 것은 백서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이제 백서에 들어갈 만큼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딱 뭔가 대답하는 것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걸렸을 때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10억 개를 사전 발행을 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백서에 등재를 안 했으면서 디스코드 등 공적이지 않은 곳에서만 이야기를 하며 우린 숨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기사가 2020년도에 나온 것이니까 이미 2년 전부터 무엇인가 삐그덕거리며 전조 증상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테라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